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람도 솔솔 불고 이 좋은 날씨를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곧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요. 국어 124쪽부터 127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문을 열어놨는데 너무 시끄럽나요? 네, 걱정되니까 문을 닫고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좀 조용해졌나요? 좋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주장을 살펴봤었는데 그 주장이 나온 글, 주장하는 글이 바로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우리 논설문이라는 단어 배웠으니까요. 앞으로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지 마시고 고급스러운 단어인 논설문을 쓰도록 합시다. 주장하는 글, 논설문입니다. 주장이 담긴 글이 바로 논설문인데요. 그 논설문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보시면요. 와, 그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글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 잠깐만. 보니까요.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리고 5문단까지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원래는요 1, 2, 3, 4, 5 일반적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냥 여기 처음 시작에 한 칸이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문단을 나누는 표시라서 그걸로 알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1, 2, 3, 4, 5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 글은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한번 정리해볼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1문단. 요즘에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뜨끔. 선생님도 피자랑 햄버거 그런 음식을 밥보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피부에 뭔가 나기도 하고 배가 좀 아프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의 입맛과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변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대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음식을 사랑하지요. 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고 1문단을 마쳤습니다. 자, 1문단에서 밑줄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전통 음식을, 우리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네. 우리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문단 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음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첫째,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 여기서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오려나? 라고 추측하시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좋지? 글쓴이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은요, 쌀은요, 담백하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아요. 담백해서 쉽게 실증이 나지 않으며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우러져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가 좋습니다. 또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도 많고요. 비타민도 많아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굉장히 건강하구나. 특히 청국장. 선생님 청국장 좋아하는데 청국장에는 항암 효과 그리고 해독 효과, 독을 몸에 있는 독, 안 좋은 성분을 풀어주는
해독 작용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된장에도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 맞고요. 된장도 역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고, 즉 우리가 먹는 그 한식, 우리 음식은 밥을 기본으로 하는데 밥은 담백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그 반찬들을 다 어울려서 먹다 보니 다양한 영양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음식의 기본 베이스인 뭐 간장, 청국장, 이런 된장 같은 물질들이, 그런 음식들은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우리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얘기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롭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왠지 이게 중심 내용일 것 같은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역,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으니까 뒤에 설명을 또 엄청 자세히 해놨습니다. 우리 조상은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왔대요. 주변이 바다면 해산물이 날 거고, 주변이 산이면 산에서 나무를 캘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바다와 산천에서 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맛있겠다, 갖은 나물과 채소와 같은 재료로 각각 고유한 맛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특색을 맞게 독특한 맛을 냅니다. 비빔밥과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아래 사진에 보시면 비빔밥의 사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게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비빔밥인데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넣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콩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물에 육회까지 얹은 전주 비빔밥.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의 볶음밥에 고사리, 그리고 가늘게 찢은 닭고기에 각종 나물, 그리고 황해도의 특산물인 김까지 얹었어요. 사진 보세요. 여기 김을 가운데다 딱 얹었죠? 해주 비빔밥. 그리고 멍게를 넣었네요. 통영 비빔밥까지. 그 지역의 특산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었대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구나, 우리나라 음식은. 그리고 김치도 생각을 해보면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강하거나 맵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등 지역에 따라서도 김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음식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3문단의 중심 내용은 계절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맛은 좀 설명이 덜 부족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더 해볼까요? 선생님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에 맞게 반찬을 해주셨었는데 선생님 집에 봄에는 달래 무침을 해주셨어요. 달래가 봄에 나니까 봄에 나는 달래를 가지고 무쳐서 맛있게 달래 무침을 해주셨고, 여름에는 도라지 무침을 해주셨던 것 같고, 가을에는 은행나무에서 은행 열리잖아요. 그 은행을 기름에 볶아서 고소하게 먹었던 것 같고요. 겨울에는 무를 잘게 이렇게 썰어서 고춧가루에 묻혀서 무 무침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철 음식을 선생님도 계절을 느끼면서 그걸 먹으면서 계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볼까요? 자, 셋째,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우리 음식에서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지?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니까 글 쓰니까 또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겨울을 나려고 김장을 하고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조절해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삼국시대 아주 옛날, 먼 옛날부터 발달한 염장 기술. 염장은요, 소금과 간장을 이용해서 음식을 절이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절이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다른 이렇게 식물이나 채소들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김장을 해서 이제 소금에 절여서 그거를 보관 기간을 오래도록 해서 겨울에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겨울에도. 그래서 염장 기술로 고기류와 어패류를 오랫동안 보관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고,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세식 음식,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날에는 떡국,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과 같이 이런 세식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정답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국을 먹다 보면 설날에 대한 우리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송편을 먹으면서 조상들의 그런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글쓴이는 2문단, 3문단, 4문단을 통해서 우리 음식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나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5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5문단.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K-푸드라고 해서 우리의 전통 음식, 삼겹살 이런 것들이,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다 주목받고 있어요. 김치전 이렇게. 우리 조상의 넉넉한 마음과 삶에서 배어나온 지혜가 담긴 우리 전통 음식은 그 맛과 멋과 영양의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대요. 맛있고요. 또 음식이 멋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맛, 멋, 영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또 사랑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고, 우리 음식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논설문에서는요,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고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은 건강에 이롭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내고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음식을 먹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우수성을 잘 알고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29쪽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쪽 같이 해봅시다. 2번부터 해볼게요. 이 글을 읽었으면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할 거예요. 즉, 글을 잘 읽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질문에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지난 1단원에서인가요? 2단원에서였나? 저승에 있는 곳간, 그리고 우주호텔을 읽고 나서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해봤잖아요. 그때 질문의 종류가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추론하는 질문, 친구의 생각이 알고 싶은 질문, 평가하는 질문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는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친구의 생각이 알고 싶은 질문을 찾아서 묻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글에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글에 딱 나왔죠.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고 말하기 위해서.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만들어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해보세요. 124쪽이 힌트입니다. 2문단이 힌트예요.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 청국장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좋은 점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항암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다고 했었죠. 이처럼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고, 친구들 생각이 알고 싶은 질문. 친구랑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친구야, 너는 어떤 우리 음식 좋아해? 또는 이렇게 우리 음식이 우수한데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 3번을 통해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인 논설문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좀 설명을 먼저 해줄까 해요. 논설문을요, 선생님이 형식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 논설문의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 그렇죠?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을요, 우리 조금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이제는 처음이라고 하지 말고 6학년이니까 서론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본론, 맺는 이야기, 맺을 결 한자를 써서 결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글이 그렇지만 논설문도 마찬가지로 형식은 처음, 가운데, 끝,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내용으로 살펴보자면요. 논설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논설문은 처음, 가운데, 끝인데 내용은 주장과 근거다. 그러면 우리 서론, 본론, 결론을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우리 논설문이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 부분은 바로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을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론에는 무엇이 나왔죠? 맞아요. 주장이 나왔어요. 주장. 우리 음식을 사랑합시다 라고 주장이 나왔고, 지금 본론에서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결론에서는 보니까 주장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 마무리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논설문의 기본 구조예요. 논설문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처음 서론에서는 주장을 밝혔어요. 어떤 문제, 요즘 친구들이 너무 많이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먹어서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 본론에서는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근거와 그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 좀 사랑합시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죠. 이게 바로 논설문의 특성이 되는데요. 선생님 설명이 너무 짧았죠?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7쪽의 3번. 논설문의 특징을 알아보고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저승에 있는 곳간 그리고 우주호텔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야기였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논설문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우리 음식 사랑합시다. 본론에서는 우리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계절,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냅니다.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우리 음식이 이렇게 우수한지를 알고 우리 음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이 글의 주장은 우리 음식을 사랑합시다 였고요. 자,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들 다 필기하시고 다시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128, 129로 페이지 넘겨주시고 이제 각각 서론, 본론, 결론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4번. 이 글의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죠? 맞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피자나 햄버거를 많이 먹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요즘의 어린이들은 그런 서구 음식을 많이 먹는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문제 상황을 제시했고요. 서론에서 주장을 했는데 어떤 주장을 내세웠냐면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 많이 먹자 라고 주장을 했죠. 이걸 통해서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서론의 역할은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글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죠. 주장. 문제와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서론에서 나옵니다. 서론에서 딱 나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자, 5번 봅시다.
2부터 4를 다시 읽고 본론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본론에는요 근거가 나와 있죠.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그 주장에 따른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튼튼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고요. 보니까 근거가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3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거 제시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죠. 우리 3단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통계 자료라든지 그리고 설문 자료라든지 표와 그래프 등등 동영상, 사진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을 하면 근거가 더 튼튼하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자, 배운 내용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다음 단원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6번 봅시다. 129쪽에 6번.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결론에서는 우리 주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우수합니다. 라고 요약을 하는 거죠. 요약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음식을 사랑하자고. 자, 그래서 129쪽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결론을 써보라 라는 건데, 선생님이 결론을 쓴다면 이처럼 우리 음식은 건강에 이롭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내고 조상들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음식의 오셔성을 알고 우리 음식을 더욱 많이 먹도록 합시다 라고 결론을 선생님은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도 직접 써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즉석해서 한번 논설문을 말로 해볼게요. 주장하는 말을 해볼게요. 요즘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공부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대충 공부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엄연한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 이제 진짜 대면 개학을 했을 때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또 설명을 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하면서 선생님은 근거를 더 들고 가고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에서 복습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말을 들으셨다면 온라인 개학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꼭 복습하고 대면 개학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즉석에서 한번 말을 해봤는데 실수도 많았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고,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그것에 따른 선생님의 주장, 본론에서는 근거,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 결론에서는 요약하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을 강조했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 7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설문은 내용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논설문은 형식으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고요. 서론에서는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그리고 주장이 나오고요.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가 나오고 세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술술술술 빈칸을 채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음식의 우수성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주장, 본론에서는 근거와 설명, 결론에서는 요약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논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이렇게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논설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까지 다 배운 뒤에는 우리가 직접 표현이 적절하고 내용이 타당한 논설문을 써볼 겁니다. 쓰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히 갖춰져야 하니까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